이 멍청한 놈아! 강태풍 같은 놈이 내 아들을 있어야 되는데! 패배자 새끼. 내가 왜 패배자야! 아들을 패배자라고 부른 그 한마디가 결국 아버지를 컨테이너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오지랖입니다. 오늘은 태풍상사 세계관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죠. 표연준이 결국 아버지까지 살해한 걸까? 표바코는 진짜 죽었을까? 아직 살아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그 장면부터 인물 심리, 이후 전개 가능성까지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머릿속에도 딱 하나의 결론이 생길 겁니다. 아, 이건 제작진이 일부러 땡땡하려고 술을 깔아둔 거였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바로 가볼까요? 먼저 문제의 장면부터 정리해 봅시다. 표연준은 이미 완전히 몰린 상태예요. 불까지 질렀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장갑이 강태풍 손에 들어간 걸 알고 폭발하죠. 그래서 사무실로 들이닥쳐서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왜 내 장갑을 그놈한테 팔았냐고. 그리고 스스로 고백해요. 불을 지른 것도 위험한 줄 알면서도 한 번이라도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다고. 즉, 이 아이는 범죄를 저지른 이유조차도 아버지의 인정에 꽂혀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표바코의 반응이 어땠죠? 인정받고 싶다고 불을 질러? 이 멍청한 놈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행동 하나로 회사가 어디까지 망가질 줄은 생각도 안 했냐. 그래서 내가 멍청한 거다. 이렇게 계속해서 아들의 행동을 멍청함으로 몰아붙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꽤 폭력적인 대화인데 진짜 핵심은 그 다음이에요. 결정적인 독설은 이겁니다. 너 같은 멍청한 놈이 아니라 강태풍 같은 놈이 내 아들이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넌 나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 강태풍은 자기 힘으로도 날아다니는데 넌 늘 누구 찾고 누구 붙잡고 혼자선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이 말은 그냥 비교가 아니에요. 넌 내 아들 자격 없다에 가까운 선언이죠. 표연준 입장에서 이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겁니다. 그래서 표연준이 무너지는 대사가 나오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난 패배자가 아니야. 왜 내가 패배자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표연준의 머릿속에는 이미 나는 패배자, 강태풍은 승자라는 구도가 박혀 있었어요. 여자도, 원단도, 신발도, 장갑도. 이제는 아버지까지 전부 강태풍이 빼앗아갔다는 왜곡된 인식. 즉, 이 사건은 그냥 분노 조절 실패 아니라 평생 쌓인 열등감이 한순간에 터진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이제 문제의 하이라이트. 표연준은 결국 아버지를 가격합니다. 트로피로 머리를 내리찍고 중상을 입힌 아버지를 컨테이너로 끌고 가죠. 여기서 대사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죽는다더라고요.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강태풍을 제대로 이기고 오면 그때 모시러 올게요. 이 말을 곱씹어보면 두 가지가 동시에 느껴져요. 첫째는 진짜로 죽이려는 살인의도와 두 번째는 당장 죽이진 않겠다는 이상한 자기합리화죠. 즉, 표연준 머릿속 논리는 이런 겁니다. 여기다 놔둔다고 바로 죽진 않겠지. 나는 아직 완전히 죽인 건 아니야. 일단 가둬놓고 내가 태풍을 이긴 다음에 상황을 정리하자. 이건 굉장히 전형적인 가해자 심리예요. 나는 진짜로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고 사람은 원래 잘 안 죽는다더라. 이렇게 스스로 선이라고 믿는 선을 하나 그어놓고 그 선만 안 넘었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이미 한참 넘고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표바코 마음 깊은 곳에 살인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내가 직접 죽인 건 아니야 라는 얄팍한 변명용 여지를 남기고 싶어하는 상태. 그래서 이 장면은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계획된 살인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도 애매한 아주 교묘한 회색지대에 서 있습니다. 자, 이제 제일 궁금한 질문. 표바코는 죽었을까?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보면 표바코는 아직 죽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아직 확정 사망이라고 부를 만한 장면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드라마에서 중요한 인물이 진짜 죽을 때는 보통 CPR, 사망 판정, 장례식처럼 명확히 보여주는 절차가 등장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컨테이너에 가둔 순간까지만 보여주고 이후 장면을 일부러 비워뒀어요. 이건 제작진이 다음 전개를 위해 떡밥을 남겨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표연준이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금 표현주는 난 패배자가 아니야. 난 진짜 죽이려고 한 건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그게 바로 그의 모든 합리화를 박살내는 가장 강력한 폭탄이 됩니다. 세 번째로, 표바코가 살아있어야 표현준과 강태풍 두 사람의 이야기가 모두 완성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강태풍 쪽을 보면 표바코는 예전에 회사 지분 30%를 태풍 아버지에게 주기로 했다고 직접 말했어요. 그걸 증명할 차용증도 있지만 태풍은 아직 그 문서를 찾지 못했죠. 이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지금도 표바코 한 사람뿐이에요. 그래서 표바코는 반드시 살있어야 태풍이 모든 진실을 알고 회사를 되찾고 더 성장하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표현준 쪽을 보면 지금 표현준은 아버지를 때리고 가둔 뒤에도 나는 진짜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난 패배자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하지만 표바코가 살아서 다시 눈을 뜨면 표현준은 모든 잘못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숨기고 눌러왔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짜 어른으로 자랄 기회를 맞게 되는 거죠. 즉, 표바코가 살아있어야만 표현준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 전개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그림은 이겁니다. 자, 오늘은 표현준이 결국 아버지까지 살해한 걸까? 표바코는 정말 죽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사건 정리부터 심리 분석, 그리고 이후 전개 가능성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제 결론은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이미 아버지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하지만 스토리적으로는 아직 완전히 죽여버리진 않았다. 즉, 제작진이 살려둔 카드라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싶네요. 그럼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표바코가 정말 죽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나중에 깨어나서 표현준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인물로 돌아온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는 또 다른 태풍 상사 떡밥과 함께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드라마 오지랖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우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